네, 안녕하세요. 서몽입니다. 지난번 미국 채권 ETF 3대장 한방에 끝내기 1탄 영상에 이어서 이번엔 두 번째 시간인데요. 1탄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꼭 1탄 영상을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복습 차원에서 미국 채권 대표 ETF 3개 잠깐만 보고 가면요. 장기 채권은 TLT, 중기 채권은 IEF, 단기 채권은 SHY라 그랬죠. 배당률은 순서대로 이렇게 2.36, 1.88, 1.6 정도 되는데 모두 다 연 기준입니다. 이걸 12개월에 나눠서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장기채, 중기채, 단기채가 있는데 꼭 하나만큼은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변동성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채권 ETF 3종 세트의 흐름을 보여준 차트인데요. 보시면 어떤가요? 차이가 꽤 많이 나지 않나요? 장기 채권은 위아래로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중기 채권은 그거보단 덜 흔들리고 SHY는 거의 흔들림 없는 시몬스 침대처럼 쭉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단기채는 3%, 4% 정도 수익률을 냈고 중기채는 10% 가까이 수익률을 냈고 장기채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변동폭이 있었지만 대략 20% 정도까지 수익률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장기채가 나머지 채권들에 비해서 변동성이 훨씬 클까요? 20년 뒤에 금리를 예측하는 게 쉬울까요? 내일 금리를 예측하는 게 쉬울까요? 물론 당장 내일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확률상 20년 뒤에 금리가 올라 있을지 내려 있을지조차도 되게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반면 내일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금리가 어느 정도 레인지에 있을 거라는 예상은 조금 더 하기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채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작고 장기채는 조그만 이슈에 의해서도 위아래로 요동치는 겁니다. 흔히 아는 나비 효과 이런 말도 하죠. 오늘 나비가 한번 날개짓 한 게 10년 뒤에 어느 지역의 태풍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장기채가 단기채보다 변동성이 크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제가 항상 ETF를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ETF가 뭘 담고 있는지 알고 투자하자는 거였죠. 장기 채권부터 빠르게 보겠습니다. 딱 보시면 어떤가요? 이게 연도예요. 2048년 만기의 채권들이 막 들어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이 2020년이니까 무려 28년 가까이 남은 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장기 채권들을 모아놓은 ETF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3%, 2.5%, 이렇게 2.8%, 심지어 4.2%짜리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애들이 모여있다. 그래서 월마다 배당을 이렇게 꾸준히 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중기 채권 IEF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연도들이 쭈루룩 들어있죠. 미국에서 발행한 채권들인데 채권을 갚아야 되는 만기가 2027년에서 2029년 사이인 걸 볼 수 있죠. 지금으로부터 7년에서 10년 사이에 채권들이 모여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조금씩 낮죠. 아무래도 중기 채권이니까. 이것 또한 배당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단기 채권 SHY는 보시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 2년 짧은 기간이 남은 걸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1%대의 미국 단기 채권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월마다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자, 이제 사실상 오늘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3개의 그래프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그래프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1번은 시장이 100% 주식에 몰빵한 상황이에요. 2003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주식에 몰빵한 그래프, 그리고 시장과 장기 채권을 5대5로 나눈 거, 그리고 시장과 단기 채권을 5대5로 나눈 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눈에 보이시나요? 특히 하락할 때와 상승할 때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장에 100% 투자한 거는 하락장에서 많이 떨어지죠. 반면에 채권을 섞어준 그래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빨간색과 노란색. 반면에 오를 때는 확실히 시장이 화끈하게 100%인 게 많이 오르고, 그 다음은 시장과 장기채, 그리고 시장과 단기채 섞은 거는 오를 때도 조금 오르더라. 그래, 주식과 채권을 섞으면 뭔가 덜 떨어지고 좀 안정적인 건 알겠어. 주식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주식하고 이렇게 채권을 섞으면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뭐가 좋다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섞었을 때 성과를 비교해 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장에 100% 투자했을 때 2003년 1월 1일에 $10,000를 딱 투자했어요. 1,000만 원 정도를. 그랬더니 시장에 100% 몰빵했을 때 연평균 상승률이 당연히 시장이 제일 높았어요. 제가 1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은 장기 성과는 주식시장이 이길 거기 때문에 난 채권 투자 안 해, 이렇게 말했던 거죠. 잘 나갈 때도 주식에 몰빵한 게 더 잘 나왔어요. 반면에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최악의 해, 가장
성과가 안 좋았던 해에는 주식시장은 이렇게 마이너스 36%까지도 빠질 수 있고, 최대 많이 빠진 폭은 50%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고점 대비. 근데 반면에 시장과 채권을 섞었더니 상대적으로 어떤가요? 최악의 해에도 마이너스 3%밖에 안 빠질 수 있어요. 최대 고점에서 빠지는 게 마이너스 18%밖에 안 빠질 수 있고요. 확실히 빠지는 폭이 줄었죠. 되게 안정적이죠. 여러분 자산이 고점 대비 반토막 나는 거 견디는 거랑 그래도 마이너스 18%짜리 견디는 거랑은 체감 난이도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 배분을 자꾸 하라고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과 장기 채권을 섞는 게 가장 성과가 좋더라. 물론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과 중기 채권도 섞어보고 시장과 단기 채권도 섞어봤지만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좋지 않더라. 자, 그래 알겠어. 그러면 TLT가 좋다는 거네. 알겠어. 장기 채권 좋아. 근데 몇 대 몇으로 하는 게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별로 다 해봤습니다. 주식시장에 100% 투자했을 때 주식 8, 채권 2, 7대3, 6대4, 5대5, 심지어 주식은 4인데 채권은 6이면 어떻게 되는가도 한번 봤는데, 연평균 상승률은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요. 주식에 몰빵했을 때보다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괜찮죠. 약 9%대로 시장 대비 그렇게 밀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최고의 해도 물론 시장 대비는 조금 못했지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얼마나 우리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가. 마이너스 36% 빠진 해가 있는데 확실히 채권을 많이 눕힐수록 어떤가요? 덜 떨어지죠. 채권 6, 주식 4에 넣으니까 거의 뭐 안 빠집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는 것도 주식은 반토막이 나는데 우리가 현금 없이 주식에 몰빵하면 이런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채권을 넣으면 넣을수록 당연히 최고점에서 떨어지는 폭이 적다. 시장과의 상관관계도 갈수록 떨어진다. 시장 대비 방어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성향에 맞게 이 비중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저는 현금성 자산을 약 20% 가져간다 했어요. 그럼 저는 성과를 봤을 때 주식 8, 현금 또는 채권이 이 구성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근데 주식 8, 채권 2면 최악의 해에 두 자릿수의 하락폭을 견뎌야 되죠. 주식 7, 채권 3일 때도 두 자릿수를 견뎌야 돼요. 와, 나는 도저히 두 자릿수 하락은 볼 수가 없어. 내 잔고에서 한 자릿수로 좋게 하시는 분들은 주식 6, 채권 4로 내려오면은 한 자릿수로 줄어들죠. 제일 못하는 날도. 물론 이제 고점 대비로서는 이렇게 빠질 수 있지만 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성과가 많이 나빠져도 한 자릿수로 지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초보자라서 혹은 나는 안정지향적인 성격이어서 주식의 변동성이 큰 게 너무 싫다. 그러신 분들은 채권의 비중을 높여주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우측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파란색이 시장 100%, 7대3으로 섞은 게 빨간색, 그리고 채권이 더 많이 들어간 게 노란색인데요. 보시면 노란색은 좀 성과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제외할게요. 채권을 많이 넣는 건 너무 보수적인 성향이니까 제외하고 이 두 개를 봤을 때 파란색과 빨간색 차트를 보세요. 어떤가요? 아주 유사하게 가면서도 빨간색은 파란색 대비 덜 떨어지고 오를 때는 또 잘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시장 7, 장기 채권 3을 넣으면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 나는 어차피 목표 지점은 시장과 비슷하면서도 좀 덜 흔들리는 이런 자산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큰 흐름에서 주식의 7, 채권이나 안전자산의 3 정도를 넣는 게 되게 좋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20에서 30% 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이 정도에서 현금 비중이나 주식 비중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면 되게 안정적이면서도 괜찮은 성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3탄 예고인데요. 사실 3탄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영상으로 뽑을 수도 있는데, 세계 최대 헤지펀드 회장님인 레이 달리오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가 자산 배분의 대가거든요. 자산을 잘 나누는 거. 근데 그 아저씨가 외치는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요거를 별도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몰빵할 때와 주식과 채권을 섞을 때 이게 더 낫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레이 달리오 아저씨의 포트폴리오가 정말 괜찮아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따라하려고 하고 있다. 이 아저씨의 포트폴리오를 우리도 똑같이 구성할 수 있고 이 아저씨의 원칙대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좀 이 아저씨가 싫어할 말이겠지만은 이 아저씨 펀드 회사에 맡기면 2, 3% 수수료 내야 되는데 우리가 운영하면 이런 수수료 하나도 안 내도 된다. 조금만 우리가 공부해두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